네,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 막 넘어섰고요. 자, 작은 서점주의 개성 있는 안목으로 신간을 또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동네 책방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죠. 오늘도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소개해 주실 신간은 어떤 책인가요? 네, 오늘은 그 일본 근현대 문학을 주로 번역하는 정수윤 번역가의 첫 산문집 날마다 고독한 날이라는 책인데요. 이 깊어지는 가을날의 정취를 더해줄 책이라고 좀 느껴져서 골라봤습니다. 번역가가 쓰신 산문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워낙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네. 워낙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. 네, 맞습니다. 네. 정수윤 번역가는 이제 기존에 번역한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역 후기도 굉장히 유명해요. 원래 네. 그 동화도 쓰셨고 소설도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고 워낙에 기본적으로 이제 글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첫 산문집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글들이 담겨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리뷰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. 표지도 예뻐요. 되게 특이하죠. 판화 그림을 작업을 하는 분의 이제 그림을 표지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이제 고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. 네. 약간 이 파랑이라는 것과 좀 어울리는 것과. 네. 네. 그리고 이 책이 좀 특이한 점은 이 혹시 와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. 이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의 대표적 정형시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시조 생각하시면 되는데 맞아요. 들어봤어요. 네. 이 와카는 뭐 57577 이렇게 정해진 음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를 얘기합니다. 네. 뭐 예를 들어 이 책에 실려 있는 것 중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이제 소나기 오고 방울방울 이슬진 향나무 잎에 안개 피어오르네 가을 황혼의 길목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시조랑 느낌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. 맞아요. 네. 그 좀 더 이제 가벼운 느낌이 드는 어휘들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바로 얼마 전에 내린 이 가을비가 생각나는 그런 이제 와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 산문집은 좀 특이한 점이 이런 일본의 와카들을 실마리 삼아서 정수윤 번역가가 산문을 덧붙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와카 한 수에 산문 한 꼭지. 그래서 총 65편의 와카와 산문이 담겨 있는데요.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와카를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도 잣수를 다 맞췄어요. 그러니까 되게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와카의 맛을 좀 즐겨보시기에도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 와카에는 각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풍경, 정서 등이 간결하게 담겨 있는 게 또 특징인데 이 삶, 죽음, 우정, 사랑 등을 노래한 이 와카들을 쭉 읽는 것만으로도 이 가을에 느껴지는 이 감정들을 조금 달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네. 예전에 한동안 하이쿠가 많이 번역이 될 때 하이쿠의 산문을 얹어서 하는 그런 글쓰기를 뭐 유시화 씨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냈었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. 맞습니다. 네. 왠지 비교하게 됐어요. 네, 그 김현수 작가도 하이쿠나 와카를 산문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. 이 하이쿠도 와카에서 온 형식입니다. 하이쿠는 오치로 음절만 남긴 와카보다 더 간결한 구조인데, 근데 아무래도 와카가 잣수가 좀 더 많다 보니까 하이쿠보다 좀 더 친절한 면으로 좀 다가오실 거예요. 특히나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원래 백인일수라고 그 일본 중세의 와카 백수를 모은 책이 있는데 이 와카를 정수윤 번역가가 번역을 하다가 와카를 좀 더 재밌고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산문을 좀 더 쓰게 됐다고 합니다. 네, 지금 이제 페이지를 우연히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헤어진데도 이나바산 푸르는 소나무처럼 기다린다 하시면 내 곧 돌아오겠소.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이 얘기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유배를 떠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우정을 나눴던 옛 벗들에게 남긴 와카라고 해요. 근데 그렇군요. 거기에 정수윤 번역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섞어서 와카를 풀이하는 좀 그런 식입니다. 이 정수윤 번역가는 어쩌다가 이런 책을 쓰셨나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는 일본 문학과 거리가 먼 일을 하다가 좀 29 늦은 나이에 약간 그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. 그리고 이 책에도 그 사연이 쓰여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다자이 오사무 전집 번역의 첫
번역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번역을 시작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오에 겐자부로의 읽는 인간. 저희 책 아주 좋아하는데 오에 겐자부로의 읽는 인간. 그리고 그 초록색 표지에 막 책장이 있는 표지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독가들에게 장서의 괴로움. 큰 이제 공감을 얻은 장서의 괴로움도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 일본 근현대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작품이나 아니면 뭐 미즈노 루리코, 미야자와 겐지 등 드물게는 일본 시집까지 번역해내고 있어서 이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좀 꾸준히 이름을 알려왔습니다. 일본 문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많이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네, 맞습니다. 한동안 국내에서도 일본 문학이 뭐 아주 그걸 컬렉트하면서 보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본과 관계가 좋아서 작년부터 점점 좀 그런 게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작년부터 정수윤 번역가뿐 아니라 사실 일본 책을 번역 출간하는 다수의 출판 관계자들이 이런 좀 국제 정서 때문에 좀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. 이제 정수윤 번역가는 그렇게 좀 알려진 고전들도 번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이 꼭 내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출판사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설득해서 좋은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죠, 이런 역할. 주력을 해왔습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노우에 히사시의 희곡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희곡이 굉장히 비인기 장르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정수윤 번역가가 워낙 이 작품을 좋아해서 이제 출판사를 찾아서 출간을 하게 됐고 그게 우연히도 국내에서 또 연극화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. 네. 사실 장르도 그렇고 문학의 그 작가들도 발굴해주는 그런 좋은 번역가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문학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요. 맞습니다. 일본에 사실은 그 일부 유명 작가들 책이 막 쏟아졌었잖아요. 거의 모든 게 이제 예약 판매가 막 미리미리 다 되고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좀 느낌은 다르다. 네, 약간 자기만의 결이 있는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. 이 희곡 그 아버지와 살면은 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언뜻 소개만 들으면 일본의 특수한 이야기로 이제 느껴지잖아요. 그런데 그 연극화했던 극단에서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비극인 세월호 사건과 맥이 닿아 있다고 여겨서 무대에 올렸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이제 산들산들이라는 꼭지에 나와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 글이 되게 좋았어요. 여기 인용된 와카의 한 표현을 풀이한 글을 읽으면 이 정수윤이라는 번역가가 사회적 기준으로는 조금 늦게 일본 문학을 이제 번역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단단하게 입지를 다질 수 있었는지 좀 알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깊이가 느껴지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말로는 그래요 산들산들이라는 표현인데 일본어로 이 와카를 그대로 이제 발음해 보면은 그래요가 소요이고 산들산들이 소요소요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시적으로 읽는 재미를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 소요, 소요소요라는 게 그래요 산들산들이라는 이제 번역인데 정수윤 번역가는 이제 유학생 시절에 외국인으로서 일본 문학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고 해요. 그런데 어떤 스승이 그럴 필요 없다. 꾸준히 산들산들 나아가면 된다. 뭐 이런 식의 응원을 했던 거를 이 와카에 빗대서 이제 다짐도 하고 그런 추억을 떠올리는 게 이 그래요 산들산들 꾸준히 나아가겠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. 그러네.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어찌 본다면 번역하시면서 그걸 또 저희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.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좀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. 네, 아마도 번역가의 산문집이라서 번역가라는 직업이 궁금한 분들이 이제 읽으실 것 같은데요. 3부에는 특히 번역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잘 담겨 있습니다. 뭐 일본어 번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던가 번역 과정에서 일본의 작가나 편집자들과 교류한 얘기들이 있는데요. 좀 최실이라는 제1조선인 작가와 만나 대화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선이 어떤지 좀 다소 안타깝게 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80대인 시인 미즈노 루리코가 지금도 또래들과 함께 막 동인지를 만들고 낭독 모임도 운영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면서 정수윤 번역가가 나도 저런 할머니로 늙고 싶다 이런 정말 얘기를 그러네요. 해요. 네, 그런 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. 이야, 그러네요.
단순하게 보자면 그냥 외국 책이 국내에 번역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네. 누군가는 이 직업인으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류하고 네.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으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게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고독한 날에 이 유학 시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 어머니와 떠나 홋카이도 자동차 여행에서 보게 된 어떤 노모와 아들의 모습들이 이제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예. 이 번역가라는 예민함과 섬세함을 다 갖춘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이 사람은 어떻게 별이 이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이거를 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네요. 저도 좀 배우는 계기가 되더라고요. 작가랑 거의 같은 부분이 네. 있군요. 맞습니다. 제목은 날마다 고독한 날. 네. 뭔가 느낌이 좀 남다르거든요. 네. 이 책 전반에는 이 고독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해요. 특히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라는 63세의 첫 소설을 발표한 작가 와카타케 치사코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노년의 작가가 깊은 밤마다 나 너무 외롭다 이런 고백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글을 쓰는 걸로 그 고독을 견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정수윤 번역가 또한 이제 크게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외로움에도 지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이제 당신의 고독을 응원한다 이런 마음을 또 담은 글이 있어요. 지금 우리가 읽으면 딱 좋겠네요. 안 그래도 네. 외로워요. 그리고 요즘 좀 네. 싱숭생숭한 일들도 많잖아요.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위로를 받고 고독한 삶을 조금이라도 견뎌낼 그러네요.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고요사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 날마다 고독한 날 같이 읽어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릴게요. 저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